후보 정책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비교하면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세금, 감세 추진, 부자 증세 나와 있죠. 이 밖에 등등 정책들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가보시면 아까 상속세제 개편뿐 아니라 장기 주식 펀드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이것도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금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또 양도세 취득세 중과 폐지 등등. 저는 얼마 전에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이태원에 땅을 300억 원어치를 샀는데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 예. 정말. 근데 지금 정책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는 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까지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없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도 세율을 최고 세율을 21% 이렇게 낮추기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감세 정책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그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 앞에서 그 1인 시위도 하시고 정말 네. 많이 애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제목이 뭐였냐면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하는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이런 목을 했었거든요.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세와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없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거의 40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1000조가 훨씬 넘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이자가 올라갈 테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그 국가 부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정책은 감세와 규제 완화.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의 저 공약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작년 6월 달에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고 있어서 너무나 동감하고 거기에 홍하는 편입니다. 예. 단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네. 상속세 개편 관련해 가지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도입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작품.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부가 차이가 많이 연세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동년배거나. 그러면 길어야 4, 5년을 5, 6년을 연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도 미망인이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거기도. 그런데 그 미망인이 돌아가시자 그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유산취득세 관련해 가지고도 네. 지금은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로 하면 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많았어요. 가족 수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7명이거든요. 자식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저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핵가족화되고 한 명인 자녀가 한 명인 사람들도 많고 많아야 2명이고 이런 경우에 유산취득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공무원들이 저걸 주장하는? 저걸 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그 나쁘게 봐서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진정한 개혁을 안 하고 네. 이러기 안 개혁은 그냥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해야죠. 예. 저거는 저는 시간을 지체하는 효과 그 이외에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제가 이제 아까도 자기의 생각을 혁신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저 속사정을 알고 어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면 이런 상속세 개편 문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좀 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실행력 하면은 또 으뜸 가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던 네.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말 우리 사회 문제들을 곳곳에서 파악하시고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기대합니다. 예, 여기서 그럼 보강할 거는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좀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증여세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대표님께도 따로 하나 댓글을 보내드렸죠. 어떤 분이 오늘 방송 제가 예고를 했더니 증여세 폐지도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속 증여세입니다. 상속 우리나라 지금 세법에는 상속 증여세인데 상속은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게 상속이고 살아서 자산을 넘겨줬을 땐 증여세거든요. 그냥 두 개. 옛날에는 실은 이제 따로 있다가 지금은 상속 증여세로 합해져 있었는데 상속 증여세로 합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상속세만 가지고 있으니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 증여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율도 더 동일하죠. 상속세하고 증여세율하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이제 상속 증여세가 크죠. 살아생전에 보통 사람들이 약간의 자산이라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 그러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간 5천만 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10년간 5천만 원이라면 증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다름 없거든요. 이게 이제 내수가 붕괴되고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왜 부모 도움을 좀 주려고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세금 때문에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금 내고 나면 내 준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무서워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속세 폐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속세 이제 상속증여세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상속세라고 약했고요. 네. 결국은 상속증여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증여세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있는데 아까 그 보내주신 그 메일에도 그랬지만은 증여세는 우리 국민들의 통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수단입니다. 감시를 당하나요? 감시할 수 있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다 그래요. 지금 아까 그 보내주신 분 메일에 가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지나간 실적들 그 세금 냈던 것들도 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악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은 세금만 가지고 저렇지만은 저게 만약에 악용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들의 통장에 낱낱이 정부가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잘 생각을 안 하죠. 증여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 역시도 개인의 자유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큰 정부의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CBDC 도입과도 그렇죠. 연결이 돼서 결국에 빅브라더 사회가 오는 게 아니냐. 너무나 정부 통제 하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통장에 대해서 뭐 동결을 한다든지 CBDC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디지털 공산주의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는데요. 증여세의 그 통장 모니터링에 연관해서 CBDC 우려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채팅창에서는 이 나라는 뭘 그렇게 가진 게 많아서 나눠주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결국에 이렇게 정부한테 받는 공짜돈은 우리의 세금이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 비정상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상속세 폐지 범국민 운동본부를 하고 계시는 서채종 대표님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단체들 가운데서 조세 정상화 시민연대 등등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세 제도 가운데서 좀 비정상화되어 있는 것 탑 3를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그럼 뭐 상속세는 계속 이야기한 거니까. 상속세부터 그렇고요. 얘기하셔도 돼요. 탑 네.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건 상속세다. 아, 어떤 거부터 고쳐야 될까요? 저는 실은 가장 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속세가 맞고요. 예.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이 정도가 좀 순위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네. 상속세 문제는 해왔으니까 그렇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명백하게 이중과세죠. 재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고 또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징수하는 방법도 너무 제가 이제 자세히까지는 모르지만은 1년 사이에 제가 그 종부세 폐지 시민 연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게 책을 보니까 1년 사이에 세금이 10배가 뛰더라고요. 10배가 뛰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법률 같은 경우도 어떤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안정성을 중요시하는데 이 세금은 10배를 띄어요.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충격인 거거든요. 안정성에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세금을 보면서 야 여기 재산세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걸로 그 국민들에게 과세를 네. 한다. 정말 저는 불필요하고 이건 정말 빨리 폐지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사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양도소득세는 취급 안 한 세무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대표님? 양도소득세가 너무 네. 복잡하고 다단해가지고 예. 양도소득세를 아예 취급을 안 한 세무사들이 있답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복잡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법이 복잡하면 누가 힘을 갖게 되겠느냐? 누가 힘을 갖게 되겠습니까? 국세청. 세법이. 그렇죠. 국가. 그러면 예. 복잡하면 국세청이 힘을 갖게 되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나마 돈이 있는 분들은 세무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법의 하점을 찾을 수 있고 어떤 로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수단들이 있지만은 일반 개인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세금이 정말 단순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까지는 80% 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금은 세금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국민의 재산을 그냥 가져가는 거지. 경제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거래가 일어나질 않죠. 일단 네. 거래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내수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의 30%가 된다는 그 논문들도 있었는데 30%나 되는 시장이 죽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속세도 있고 또 이런 양도소득세도 있고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반드시 좀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일률적으로 딱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네. 10%면 10% 네. 이렇게 정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배제시켜야 돼요. 지금은 너무 종류가 너무 많고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실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오늘 얘기는 좀 생략하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도 원래는 올해부터 그렇죠. 시행이 될 예. 예정이었지만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그게 폐지 쪽으로 예.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해서 또 많이 좀 얘기를 해왔고 진성중 정책위 의장도 계속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또 없던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어떤 역동성을 더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좀 비정상화되어 있는 조세 제도로 인해서 국부 유출까지도 좀 일어나는 형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나 국민 여러분께 남기실 말씀 전에 저희가 이제 감세 얘기만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한번 다뤄보면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세 공약으로 세수가 너무 빠듯하다. 이런 비판들이 요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세수 확충 방안이 있을까요? 그 래퍼 곡선 한번. 아 예. 이게 세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래퍼 곡선이라고 그 레이건 시대 아서 래퍼 교수가 만든 그 그래프입니다. 세율과 총 조세 수입의 관계인데요. 세율이 아주 높으면 오히려 더 세금이 덜 거칩니다. 적정 세율을 했을 때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에 물리는 세금들도 적정에 조정하면 오히려 경제 활동이 자극이 돼서 더 총 세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문제를 걱정하는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 확충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출 감소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수장으로 있었던 도지에서 엄청난 세금 낭비 230조 원인가 지금까지 예. 그 밝힌 그 낭비 사례가 230조 원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 재정 지출의 13% 정도인가를 지금 그 낭비 요소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지출 구조를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지출 과다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출 먼저 줄이자. 네. 네. 우리 채팅창에 하태성님께서도 더 거두려고만 하지 말고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더불어서 세금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세금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구체적인 세수 확충 방안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와 국민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있습니다. 그 TV 토론을 할 때 보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을 가지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소중한 기회라고 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준 선물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타켓이 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산업 간의 경쟁 관계가 치열합니다. 중국이 안 되면 시장 진출을 못하면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관세 정쟁을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거는 김문수 후보님이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세와 절세가 애국하는 길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거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커지게 됩니다. 정부가 커지게 되면 규제가 늘어나고 개인의 자유가 질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보수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민이라 그러면 정말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이라 그러면 감세 그리고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이걸 주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시간은 조세와 관련됐기 때문에 감세를 주장하고 가급적이면 절세를 하시라. 이것이 진짜 애국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히들 세금 많이 내면 애국한다. 이렇게 명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도 감세하고 절세하는 게 애국이 될 수 있다. 예. 더 큰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 큰 국부 창출을 하는 길에 대해서 상속세 폐지 범국민 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등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정치와 경제 잘 연관시켜서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의 콜라보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3번째 단독 혜택입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에서 콜라보에서만 단독 혜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자, 녹용 전립선 보감입니다. 잔뇨감, 빈뇨, 양뇨 등등 굉장히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도 최근에 이 잔뇨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품을 뭘 사면 좋을까,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은 다른 게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마침 저희가 광동이랑 콜라보를 하게 돼서 지금 처방 중이라면 좀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았고 녹용 건강기능식품 광동 녹용 전립선 보감인데 글씨도 나오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상품인 녹용 전립선 보감을 펜앤마이크 광동 특가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두 박스에 40만 원, 세 박스에 5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요즘 구매 한번 하려고 하면은 링크 타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우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문의전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동시에 정말 간편하게 가능하시니까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 제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혈당과 유산균에 대한 걱정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광동 제품인데 혈당과 유산균을 한 방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두 번째 단독 혜택인 만큼 특가, 초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당 유산균 한 박스에 18,000원, 그리고 세 박스에 4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혈당 관리 장 건강을 오직 하루에 한 캡슐로 한꺼번에 정말 가성비 넘치게 해결이 가능한 제품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에서만 맞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측 하단에 손쉽게 나와 있는데요. 문의 전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동시에 간편하게 가능하니까요.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콜라보로 이번에 PPL을 진행 중에 있는데 무려 3가지 상품이 펜앤마이크 광동 초특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관절 상품인데요.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입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관절 신소재 플러스 흡수가 매우 빠른 프리미엄 관절 영양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팩으로 해서 간편하게 뜯으면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마셔봤는데 쓰지도 않고 아주 달달했습니다. 맛도 좋고 또 몸에는 더욱더 좋고 특히나 저도 풋살을 매주 2회 정도는 차다 보니까 이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을 마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풋살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에서만 초특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한 박스에 49,000원 그리고 세 박스에 98,000원 할인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번거롭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문의전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손쉽게 구매 및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